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오늘도 뾰루지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뾰루지 나면 잘 안 나와요. 아주 독해요. 그래서 한 몇 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가라앉고 있는 중이라서, 네, 보이시죠?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 과학이요.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학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체육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과학인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뭐 특별히 어느 과목에 굉장히 그 그런 타고난 강한 성향이 있거나 굉장히 뛰어난 천재성, 영재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뭐 수학, 과학 쪽을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친구들이 시간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럼 아싸 과학 들었다 이런 날이 되게 많아요. 물론 체육이 들어야 더 기뻐하지만 네, 3학년 때부터 과학 시작하는데요. 이게 3학년 때 갑자기 사회랑 과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확 부담으로 느끼세요.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1, 2학년 때 그러면 놀았냐? 안 놀았어요. 뭐 했냐면요. 1, 2학년 때 통합교과 있죠. 통합교과. 봄, 여름으로 나오는 거. 거기에서 사회랑 과학을 했어요. 그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조금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사회랑 과학이라는 과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가족 간의 관계, 친척들의 호칭 알아보는 거, 2학년 때 그런 거 다 하거든요. 이게 다 사회의 일부, 교과예요. 그래서요, 아이한테 겁을 주거나 엄마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나는 사회 어려울 것 같아, 과학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엄마가 먼저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통합교과에서 배운 거 어차피 거기에서 다 비슷한 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 통합교과 할 때 어려운 거 별로 없었지? 그리고 3학년 올라간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훨씬 재밌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기대감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사실 강요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이유가 실험이 있잖아요. 실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직접 하니까. 내가 직접 하니까. 아이들은요, 어른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면 큰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선물, 비싼 여행을 데려갔는데 아이가 시큰둥해서 마음 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엄청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데려갔는데 시큰둥합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 여행에서, 그 선물에서. 그냥 어른의 눈으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라고 막연히 짐작을 하시는 거죠. 과학 실험은요, 우리 친구들이 6개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서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요. 3학년 1학기부터 그냥 첫 단원부터 바로바로 과학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돌도 관찰하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증발하는 거, 소금 만들어내는 거, 결정체 만드는 것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또 특별히 저학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과학이라는 수업이 3학년 때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금 사교육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보이고 그쪽을 깊이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때 사교육은 최상의 선택인 거예요. 집에서 엄마랑 과학 실험하는 거, 네, 체계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소규모 그룹으로 과학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원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저는,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과학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 분당에 있는 한생연이라는 곳에 한 2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쉽지는 않았는데요. 또 동생까지 데리고 다니려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그쪽으로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생연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 재미도 있구나,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뭐 별 관심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네, 그 시기에 호기심이 폭발하던 시기에 네, 아주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끊었던 거, 잘 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학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사회는 대놓고 어렵고요. 과학도 재미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은근히 또 네, 외워야 될 것도 있고 또 서술형 평가잖아요. 서술형 평가는 과목과 상관없이 다 부담스러운데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실험에 대해서 실험 결과, 문제가 주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라고 자꾸 도출을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혹은 관찰하는 거 있어요. 실험 말고 관찰하는 그 단원이 있는데요. 관찰 단원에서는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같은 점, 다른 점, 아니면 뭐 다른 점 세 가지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물론 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막상 자기 혼자 글로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요. 여기에서 또 저의 교과서 만능주의가 나와요. 교과서 중에서도요, 과학은 특별히 두 권 다 사세요. 과학과 실험 관찰, 두 개 다. 실험 관찰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어떤 과학 문제집과 비교할 것도 없이요. 과학 문제집 사지 마세요. 과학책이랑 실험 관찰이요. 실험 관찰이 거의 완벽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구나 서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실험 관찰 책을 뭐 구입하시거나 아이 책을 볼 기회가 있으면, 교과서를 볼 기회가 있으면 실험 관찰 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험의 결과를 적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들, 도출할 수 있는 사실들, 관찰 결과들을 다 일일이 서술로 적게 되어 있어요. 즉,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에 실험 관찰을 잘 적잖아요. 서술형 평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과학 문제집을 사다가 다시 풀리는 거예요. 과학 문제집에 서술형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객관식 문항들이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달달 외운 지식을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건요, 이제 우리의 평가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던 거죠.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없는 단순 암기력만 네, 중점을 둔 달달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는 이제 끝났어요. 서술, 즉 결론을 글로 적어낼 수 있는 아이들, 이 과학 그 수업에 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서의 중요성 정말 아시겠죠?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 과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실험관찰 책을 집에다 장만을 해두고요. 과학책은 교과서고 실험관찰은 뭐 문제집, 서술형 평가 연습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가 그날 과학을 하고 왔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혹은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모둠별로 실험을 하니까 한 모둠에 4~5명, 많게는 6명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내가 이거 스포이드는 내가 할래, 이거 알콜 램프 끄는 거는 내가 할래 이러면서 서로 역할을 정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한 날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런 날 좀 토닥토닥 해주셔요. 네. 이제 과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날 과학책에서 오늘 실험 어땠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과학은 재밌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와중에 듣다 보면 뭐 우리 모둠에 누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고 우리 모둠에 누구는 너무 느려가지고 우리 조가 제일 꼴찌로 치웠어. 혹은 뭐 우리 조의 누구가 나한테 양보해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라고 하는 학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뭘 물어보시면 되냐면, 오늘 실험할 때 이제 뭐 우리 규현이라고 할게요. 우리 규현이는 어떤 역할을 맡았어? 어떤 거를 했어? 여기에서 이제 뭐 할 때, 어떻게 이제 실험할 때 어떤 거를 주로 했어? 라고 하시면서요.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 혹은 모둠에서 존재감이 없는지,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경향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 실험을 두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세요. 한 10분도 안 걸려요. 아이는 후다닥 설명할 거고요. 엄마가 질문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실험 관찰을 다 썼을 거예요. 실험 관찰을 한 번 써봤는데 그거 집에서 다시 한 번, 네, 똑같이 쓰게 하세요.
분명히 학교의 실험 관찰책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썼을 때보다 훨씬 잘할 거고요. 이거를 아이가 술술술 잘 쓴다. 그러면 과학 문제집 완전 패스. 네, 더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요거를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이 좀 많이 까다로워져요. 이제 6학년이 되면 천체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선생님까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 부분을 좀 까다롭다고 이제 많이 느끼시는데요. 선생님들도 그때 닥치면 엄청 공부 많이 하세요. 저도 그거 가르칠 때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교과서 복습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요. 이 천체 수업을 염두에 두고 사교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수업에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 수업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교육을 미리 준비하시죠. 네. 그렇게 준비한 사교육은 실제로 되게 많은 효과를 주지 못해요. 사교육에는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요, 가성비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나는 넣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네, 돈도 아깝고 나는 화가 나고 아이에 대해서 계속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게, 네, 그때 대해서 시험 잘 보려고 미리 공부하려고 사교육 무리하게 넣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요, 실험 관찰 매일매일 적는 거, 그리고 실험 관찰 적을 때 아이가 문장이 너무나 짧거나 혹은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데 단답식으로 적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보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가시면 돼요. 처음에 아이가 적었는데 막 체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시 써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네, 제가 하도 강조를 많이 드려서 아실 거예요. 네,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잘 된 거에다가 잘 쓴 답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요건 잘 썼네, 아니면 그중 제일 잘 쓴 거 쫙 형광펜 그어주세요. 그러면 아, 요렇게 쓰면 엄마가 칭찬을 해주는구나, 그걸 바탕으로 아이가 또 실험 관찰 다른 문제들을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과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전집을 들여줘야 하나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느 그 초등 시기에 그런 과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배경 지식을 갖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사실은, 네, 초등 시기예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과학 분야의 책들을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거 위주로 먼저 들여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화책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Y 그 과학 시리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저의 짧은 그런 과학적인 상식을 늘리고자 Y책을 봅니다, 제가. 네. 그거를 매일 붙들고 있는 애들과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럴 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Y 과학 시리즈에 들어있는데, 그 뭐 비슷한 시리즈 있죠. 퀴즈 과학 상식 같은 거. 그런 거 다 도움돼요. 도움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Y가, 네, 너무 그렇게 이제 막 만화라기보다는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는 편이에요. 배경 지식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제 뭐 없는데 좀 구입하실 거면 Y가 나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제가 되게 도움을 받았던 전집이 있었어요. 사이언싱이라는 시리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이언싱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톡톡이 있고요. 사이언싱 톡톡이 있고, 사이언싱 오디세이가 있어요. 톡톡은 조금 저학년, 중학년 정도들이 읽을 만한 그런 과학 전집이고요. 오디세이는 정말 고학년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욕심을 부려서, 네, 저 중학년인 아이들한테 오디세이를 사줬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책을 그냥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체 몇 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야별로 쫙 이렇게 해서 단행본처럼 되어 있는데 만화는 하나도 없고, 네, 글책인데 흥미롭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아이들이 어렵지만 재미있게 읽고 또 제가 읽어봐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Y로 하셔도 저는 정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화책, 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Y로 시작을 하시고 사이언싱 톡톡, 네, 톡톡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수준과 상관없이 톡톡도 좋고 오디세이도 좋아요. 제가 다른 전집은 제가 관심 있게 보거나 들여본 적이 없어서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또 다른 전집, 과학 쪽에 좋은 전집 있으면, 네,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요즘
그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도 들으시지만 댓글을 엄청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댓글에 좋은 정보가 더 많아요.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주제만 던지는 거지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은 댓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많은 거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는 정보들이 정말 네, 정보 하나가 너무나 급한 정말 어디 물어볼 데 없는 엄마들한테는 정말 빛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고요.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또 거기 댓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니까 네, 영상을 보면서 어쨌든 이왕 보는 거 하나라도 더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댓글로 좋은 전집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요. 전집을 좀 아이가 좋아한다 싶으면요. 과학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전집을 들어가고요. 아이가 영 과학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단행본으로 서점에 가서 한 권 사다 나르는 거.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분야는 전집이 들어가도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고요. 진짜 딱 싫은데 자꾸 전집 사놓고 엄마가 다 읽으라고 하면 그게 전집을 싫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과학 잡지 있죠. 네,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과학 잡지에서 상당한 양의 그런 지식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가 정말 과학을 좋아한다면 학교나 내 지역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또 돈이 꽤 비싸더라고요. 1년치 생각하니까. 그래서요, 네, 그건 좀 지혜롭게 도서관 갔을 때 과학 동화 그런 거 보자, 과학 잡지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네, 지혜롭게 활용을 하시고요.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자면 교과서 완전 기본으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한다면 네, 수준에 맞는 단계별 과학 전집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요. 아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죠? 수능의 언어 영역에요. 지문의 수준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때랑 달라요. 우리 때는 국어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지문의 수준이 정말 네 다양하긴 했지만 얄팍하게 들어가면 즉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본문을 독해만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깊어졌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나뉘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과학, 경제, 정치, 네,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지문들이 언어 영역에 실제로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제가 또 큰 그림 혼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깊이 있는 사고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네, 틈틈이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의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이제 막 5학년이고 5학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Y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고요. 반면에 또 새로운 또 문학과정 책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과학 분야, 경제 분야의 전공 서적, 전문 서적들을 읽어내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이 너무 큰가요? 네. 뭐 꿈은 크게 가지는 거죠. 그죠? 네. 뭐 꿈꾸는데 돈이 안 든다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빠뜨린 거, 또 과학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제가 댓글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답도 못 드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읽기는 또 엄청 열심히 읽어요. 두세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만족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댓글을 많이 써주실 수록 제가 영상을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